자, 독서가 쓸데없이 길다고? 자, 하긴 뭐 삶에 큰 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많이 없죠. 자, 보시면 오늘은 문학에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인문예술 12번째 거 할 거고요. 우리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금방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 기회에 시험을 뭐 1, 2주 냅둬 놓고는 이미 범위가 끝난 상태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 문제도 선생님이랑 풀고. 그럴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진도를 좀 더 빼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단락을 보죠. 뭐야 이거? 첫 번째 단락. 자, 이거다. 자, 시작할게요. 자, 봐봐. 첫 번째 단락. 만약에 우리가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일단 첫 발걸음을 떼고 나면 하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끄러져만 가고요. 만약에 미끄러지다가도 저기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있었잖아. 미끄러지다가도 내가 마음대로 내 방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힘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첫 발걸음을 떼고 나면 그 방향을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바꾸거나 멈출 수 없는 그런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게 된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내가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뭐 머리통이 깨지든 뭐 이마가 깨지든 어디가 부러지든 끔찍한 해로움이 생기겠죠. 부상이 있거나 다치거나 무슨 뭐 재산상의 손해가 있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첫 발걸음을 떼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 잘못 그 첫 걸음을 떼었다가는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것이 뻔하니까 당연히 그 미끄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떼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뭐 어렵지 않지 않니? 잘 봐봐. 이거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이라고요. 이게 뭐 예체능 아니에요. 미끄러우면 예체능이 아니라 논리학이니까 잘 들어봐. 이게 바로 뭐냐면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에요. 논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안 나왔는데 본문에 나와 있겠구나.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너희들 도미노 알죠? 도미노. 그 피자 가게 말고 도미노.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사각형 사각으로 된 패처럼 생긴 걸 이렇게 세워 가지고 턱 건드리면 걔가 막 탁탁탁 쓰러지는 거 알죠? 한 번 딱 했을 뿐인데 그게 연쇄적으로 넘어진다. 이게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쓰는 건데 그게 도미노 이론이에요. 도미노 이론은 언제 생겨났냐면 베트남 전쟁 때 생겨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전에 미국이 가장 굴욕적인 전쟁사 중에 하나가 베트남전 아니야? 미국이 졌다고요. 저는 베트남전 영화를 글쎄요. 만약에 이거 안 봤잖아 그럼 나도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챙겨볼 영화는 다 봤어요. 대부분 미군이 피해가 다 크게 이렇게 입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참전하지 말았어야 할 대표적 전쟁. 그다음에 미국을 전쟁으로 이긴 최초의 국가가 베트남이에요. 대단한 나라죠. 일단은 미국이 그 전쟁 베트남 지형에 적응을 못했고요. 베트남에 그 아시아인의 패기가 있단 말이야. 죽어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거. 자, 이런 게 있는데 왜 그 전쟁이 시작됐냐면 베트남이 공산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어디가 지금 공산국가가 되면 연쇄적으로 공산국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경험은 어디에 있었어요? 소련이 공산화되니까 주변 동유럽 국가들이 다 대부분 공산국가화가 됐단 말이죠. 이것을 방지하는 거. 하나가 시작하면 계속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더라. 뭐 이런 건데 비슷한 겁니다.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이렇게
사소한 것을 허용했을 뿐이거든요. 여기서 사소한 것은 여기서 첫 발걸음이랑 비슷하겠죠. 첫 발걸음을 그냥 사소하게 떼었을 뿐인데 하다가 다치더라. 사소한 것을 허용했는데 이게 연쇄적인,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별거 아닌 것이 결국에는 몹시 나쁜 결과로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정의입니다. 서술 방식은 정의예요. 정의. 요 사이에는 본문에는 없지만 요 사이에는 뭐가 어떤 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봐봐. 몹시 나쁜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인다. 아주 사소한 것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 제너럴리 스피킹 같은 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아주 사소한 것 정도는 오케이 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언제나 영어에서도 지문 시작할 때 뭐 제너럴리 스피킹 하면은 그 내용은 안 중요하잖아. 해석조차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짧은 단문에 니들 지금 영어 하고 왔지? 싫어하겠네. 영어는 아무리 어려워도 짧잖아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국어를 영어 분량만큼 해봐. 다 맞추겠죠. 아무리 어려운 글이라 할지라도. 대신 우리 그리기에 좀 지문이 긴 거예요. 근데 영어든 국어든, 근데 영어는 조금 더 해석에 어려움이 좀 더 있지 않니? 해석을 나중에 이해가 안 돼 해석을 봐도 해석 자체가 어렵지 않니? 비문학 지문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거를 너무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좀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 하려면 자꾸 내가 편한 말로 바꾸는 연습.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패러프레이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봤을 땐 아주 사소한 것 정도는 뭐 그 정도야 뭐.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심각한 그래 그것까지 더 하게 되고 그러한 심각한 것을 더 심각한 것을 더 심각한 것을 계속 허용해서 이러한 연쇄적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수용이 안 될 만한 몹시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러니까 애초부터 이만큼의 문제가 있을 법하다라고 한다면 사소해 보여도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도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쓰인다라는 거죠. 정의고요. 이거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뒷받침하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지. 괜찮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이거 문제 바로 안 봐도 되지? 괜찮죠? 근데 선생님은 쭉 갈 건데 만약에 선생님 문제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하세요. 얘기 안 하면 그냥 갈게. 두 번째 단락. 이 논증,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우리가 아까 중요하게 여겼던 정의까지 했던 이 논증은 우리에게 이미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논증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다. 낯선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금방 쌤이 얘기했던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바로 이거야.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최초의 도미노가 무너지면 그것이 옆의 말들을 연달아 쓰러뜨린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서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주변 국가들인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들이 모두 공산화될 것이라고 우려해서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적용된 사례가 되겠죠. 얘들아, 첫 번째 단락에서 주요한 설명 방법은 뭐였냐면 정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실제로 구사되고 사용된 역사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요.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에 의하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술 한 잔 정도야 줘도 괜찮겠지 하다가 한 잔이 두 잔 되고 결국에는 만취로 이어진다. 따라서 만취라는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애초부터 술을 알코올 중독 또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애초부터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여지조차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뭐 예를 들어 태우가 뭐 하려고 그래. 안 돼.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안 돼. 애초부터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누군가가 태우한테 태클을 걸었다. 이건 다 뭐야? 미끄러운 비탈질 논증으로 대상에 접근한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음주운전 사례도 마찬가지죠. 한 잔 정도야 괜찮아. 두 잔 괜찮아. 세 잔 괜찮아.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또 역시 마찬가지야. 이러한 예에서 한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 얘들아, 한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 또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술 한 잔은 첫 발걸음에 해당하겠죠. 세모가 아니다. 뭐 네모라고 할게요. 또는 술 한 잔. 이건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사소한 것이라고요. 첫 걸음이라고요. 근데 사소하다고 해서 그것을 허용하다가는 주변 국가들 모두가 공산화되는 몹시 나쁜 결과 또는 만취라는 몹시 나쁜 결과 이게 생긴다는 것을 우려한다는 거야. 역시 계속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주장하는 바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 몹시 나쁜 결과 첫걸음. 자, 그 다음 단계.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내용을 좀 더 발전.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특히 이런 베트남전,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사례라든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주는 사소한 첫 발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술 한 잔. 이런 것도 많이 사용되지만 특히 그 중에서 특히 생명의료 윤리와 관련한 논쟁에서 새로운 변화나 도입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을 대변한다. 논증으로 많이 사용된대. 얘들아, 보수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보수 진보하면 정치를 얘기하지만 정치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보수라는 말이 뭐냐면 보호하고 지키는 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면 무조건 요즘 우리 한국 정치로 따지면 보수는 무조건 나빠 보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잖아. 물론 나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아? 굳이 정치적으로 빨강색과 파랑색을 분리한다 그러면은 요즘엔 빨강색이 인기가 많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 야, 너희들 사는 동네도 다 파랑색이잖아요. 아니야? 그런 거 얘기를 왜 못해? 뭐 그냥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보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지만 보수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보수는 한 국가, 한 민족 또는 한 집안 아니면 한 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가치, 전통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 없어지면 안 되는 것들, 그 중에 많은 것들인데 그 중에 재산. 그래서
보수인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한 흐름 속에서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 왜? 그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런 재산을 잘 지켰기 때문에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도 그래요. 우리나라 얘기가 껄끄럽다면 미국 얘기할까? 미국은 보수에 해당하는 정당이 공화당이란 말이죠. 공화당은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민족 누가 있어? 전쟁하고 있는 유대인도 있죠. 유대인이 전 세계 재산의 뭐 몇 프로가 갖고 있다며요. 70% 갖고 있다며요. 그 조그만 민족 구성원들이 전 세계 돈을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들은 다 보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 어떤 특정 종교가 생각나죠? 원래 그 종교는 다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야.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우리 가족,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이 지켜왔던 가져왔던 것을 보호하고 지키자라는 게 보수죠. 그래서 보수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좀 거부해. 지켜야 되니까요. 진보는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앞으로 프로그레스 한다는 얘기죠. 진보예요. 이 말이 반대말이 아니라 그냥 다른 위치에 있는 거지. 이 사이에 있는 게 또 뭐라고 돼요? 중도, 가운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또 가운데는 뭐야? 중도 보수. 또 가운데는 중도 진보. 또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쪼개는 건데 왜 여기에서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는 이 논증이 왜 보수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느냐? 요즘 아버님들은 보수주의적이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버님들께서도 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나도 뭐 집에서는 별명이 꼰대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인지 진짜 선생님이 모르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 무서워. 보수적이야. 막 그런단 말이야. 집안의 가풍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 그래서 아버지들이 가장 안 돼. 보수적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있잖아. 안 돼. 아빠 안 돼. 애초부터 할 생각도 하지 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런 성향이 보수주의적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라든가 한 번, 두 번의 허용조차 아예 막는 거야. 그 첫 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왜 그 첫 걸음을 떼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지금의 가치가 좋고 지금의 가치가 편리하고 유의미한데 굳이 왜 여기에 변화를 주려고 하느냐.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왜 보수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논증이 되는지 이해되겠죠 이제? 오케이. 자, 생명의료윤리와 관련한 논쟁이라고 했으니까 안락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락사는 말이야. 안락사는 치료나 생명 유지가 더 무의미해. 예를 들어서 무의미하다는 게 뭐야? 이 새끼 못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서양에서 유럽에서는 더 많은데 인간이 안락사를 요청하면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지? 스위스? 네덜란드도 그러나? 뭐 스위스는 무조건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파서 고통스러울 바에야 편안하게 나의 죽음에, 그러니까 태어날 자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니? 너희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안락사를 해도 좋다라는 입장인 사람들의 대표적 논리가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죽을 자유만큼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락사를 주장한다고요. 아니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게 이제 그들의 논리거든요. 근데 안락사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 그냥 죽을래가 아니라 치료를 해도 현대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굳이 안락사 할 필요가 있나?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크게. 대표적으로 환자의 고통. 어차피 살 수 없는 환자에게 계속 연명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환자에게 고통을 어차피 살 수가 없는 거라면 어차피 이 새끼 죽어 이런 게 아니라 환자가 고통스러울 바에야 죽음의
기일을 조금 당기는 것도 환자를 위한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논리랑 또 하나 뭐 비싼 병원비 살릴 수도 없는데 비싼 병원비를 대느라 한 가정의 가산이 그 어떤 재정 상태가 무너진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중증의 환자를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자라는 거예요. 안락사를 반대하는 쪽도 중요하다. 안락사를 반대한다라는 쪽 있잖아요. 그쪽도 안락사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어려워요. 다시 이거 그냥 흥흥흥 하고 넘겨버리면 안 돼. 자, 여기까지 다시 보자. 안락사는 이런 것이다. 이거 안락사의 정의를 내렸어요. 안락사를 모를까 봐. 너희들 너무 야빠도 너무 야빴지. 안락사를 모를까 봐. 안락사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안락사는 안 돼 라고 하는 쪽도 안락사 자체는 문제는 안 돼 라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런 안락사를 허용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제도했으니까요. 나도 할래요. 첫 걸음을 자 다시 한번 선생님 봐봐. 시험범위니까 잘 보세요. 또 혹시 아니 6월고래 나올지 다시 한번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수년 전에 수능 특강에 나온 바가 있어요. 또 나온 거예요 지금 사이클링이 돼서. 그럼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저도 읽고 또 읽고 온 거예요 지금. 잘 해보려고. 그리고 가급적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대충은 아니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살짝 집중해서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라고 학교 선생님 출제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거 안락사를 반대하는 쪽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밑줄을 긋고 문제를 낼 거예요. 안락사를 반대하는 쪽은 무조건 안락사를 생명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오케이. 선생님 무슨 의도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알아. 한 집안의 재정 상태가 붕괴되는데 이해한다고. 아니면 환자가 저렇게 말은 못하고 있지만 얼마나 지금 생물학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할 거야. 알아. 이것까지는 다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첫 걸음을 잘못되는 순간 미끄러져서 너도 나도 너도 우리도 모두 함께 안락사를 막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치료가 가능한데도 죽음이란 이지랄하면서 안락사를 시행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히틀러 시대처럼 장애인, 정치범을 안락사시킬 수 있기에 아예 그러한 미끄러운 길을 쭉 내려가서 돌이킬 수 없는 몹쓸 상황으로까지 가는 것을 애초에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이처럼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는 것은 숙고, 오래된, 깊은 중인 어떤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첫 발걸음 자체를 아예 하지 말자. 하지 마. 알아. 하지만 안 돼. 나중에 몹쓸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시작 자체를 하지 말자. 이게 바로 생명의료 윤리와 관련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그리고 보수주의적 입장 이걸 얘기한 겁니다. 괜찮지? 좋아. 네 번째 단락. 알겠다고 그러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아? 무조건 합당하고 무조건 이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 에 대한 의문 제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몇 번째 단락이지? 네 번째 단락이죠? 그러나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진짜 정당한 거 맞니? 우리가 어떤 첫 발걸음을 허용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분명히 예외 없이 무조건 미끄러지기만 하는 거야? 정당해? 좋아, 미끄러진다 쳐. 그러면 무조건 쭉 미끄러지기만 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마치 그러네.
애초부터 하면 안 되겠네. 보수주의적인 입장, 그게 맞는 거네. 히틀러, 정치범과 장애인을 막 이렇게 죽인 거 봐봐. 어우, 끔찍해. 맞네. 이러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오 하고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것은 아마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요거 의미 있는 구분점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않아 보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구분점이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야. 자, 선생님이랑 한주랑 친한 친구야. 맨날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아요. 한주야, 먼저 미끄럼 올라가. 응, 그래. 유 하고 내려가요. 왜 마음껏 미끄러졌냐면 일단은 미끄럼틀이 요 미끄럼틀은 위험하지도 않고요. 딱 보니까 미끄러지는 그 슬라이딩 패널에 장애물, 우리 장애물 있으면 아프지 않을까?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요. 한주야, 한주야 너 먼저 타. 한주 우 하고 이렇게 점프해서 엉덩이 다치겠지. 그 나는 안 타겠죠. 그치?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반드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끄러운 비탈길하면 매끈한 미끄러지기만 해서 자기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컨트롤 영역에 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유의미한 구분점이 존재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미끄러지면 쫙 미끄러지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도 여기 있어요. 너 어디 가서 말 잘해야 되는데 대머리 논증. 대머리 논증. 대머리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원래 있는 말이에요. 대머리 논증은 오류로 취급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 내용을 읽지 않았는데 지금 그러나라고 해놓고요.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단락을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단락까지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는 게 그럴싸하게 보였어. 맞지? 알아. 안다고. 알지만 첫걸음을 잘못되면 한 번 잘못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몹쓸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근데 네 번째 단락에서 지금 그러면 정말 무조건 우리가 미끄러지기만 한다는 거야? 그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는 건 과연 맞아? 왜 우리가 여지껏 그것이 무조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맞다라고만 여겼지? 맞아.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 매끈한 경사로에 마치 뭔가 유의미한 구분점이 없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깔려는 겁니다. 까기 위해서 표현해, 그러니까 제시한 대머리 논증이라는 게 있는데 대머리 논증. 걱정이야 이거. 그 재수반에서 이제 나도 이거 수업해야 되거든요. 근데 삼수생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 학생이 있는데 그냥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도 그 이상으로 없어요. 그래서 가끔 걔는 항상 원래 모자를 못 쓰게 돼 있는데 걔는 모자 쓰게 해주거든요. 가끔 벗어. 답답하죠 실내에서. 이렇게 거기도 천정에 이렇게 에어컨 같은 게 있거든요. 바람 싹 불면은 힘없는 몇 가닥의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지 참.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고 숙제를 줄까 중인데 어쨌든 대머리 논증이야. 봐봐. 머리카락이 수북한 사람은 누가 봐도 대머리가 아니죠. 저도 옛날에는 엄청 머리 그게 촘촘하고 저거였는데 선생님도 이젠 빠져요. 이제 빠져도 이만큼이야. 자, 봐봐. 거기서 하나가 빠졌어요. 대머리야? 아니에요. 거기서 한 올이 더 빠져. 역시 대머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리가 빠진다. 얘들아 화면 잠깐 봐주실래요? 머리가 빠진다. 미끄러져 내려가다 같이 봐야 돼요. 내려간다. 머리가 하나씩 빠진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한 올만 있거나 아예 없어도 대머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대머리 논증은 역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나와요. 대머리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과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대머리를 똑같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누가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누가 대머리인지는 알고는 있어. 눈이 있는 한 대머리군. 아유 머리숱이 많은데?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머리가 하나씩 빠진다는 것. 여기 다시 한번 보자. 대머리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어디까지가 대머리인 거지? 어디까지가 풍성한 머리라고 하지? 라는 구분점, 아까 얘기했던 유의미한 구분점이 없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과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대머리를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걸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5번째 단락. 대머리 논증이 오류인 것처럼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오류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대머리 논증이 이 글에 왜 등장했니?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마치 구분점이 없어서 무조건 몹쓸 결과로 이어지는 건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야. 대머리 논증, 그러니까 대머리 논증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는 것 또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보면 5번째 단락이죠. 미끄러운 비탈길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논증으로선 충분하지 못해. 자, 비탈길이 이렇게 있어요. 비탈길이네. 그러면 안 돼. 다 미끄러질 거야. 몹쓸 결과가 생겨.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비탈길 중간에는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죠. 이런 비탈길도 있을 수 있죠. 내려오다가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길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비탈길에서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 하고 누군 너는 나는 좋은 신발을 샀거든. 하면 멈출 수 있거든. 왜냐하면 내 신발은 스파이크가 있어. 이렇게 되면 내려오다가 여기서 난 여기서 멈출래. 그래 멈출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비탈길은 맞는데 비탈길은 맞으나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비탈길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는 말은 비탈길이라는 말에만 집중해서 미끄러진다라는 것을 무조건 깔고 가는데 비탈길이어도 돼.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중간지대에 평평한 땅이 있으면 안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내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비탈길이라 할지라도 더는 미끄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해명하지 않고 그냥 무슨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비탈길이면 다 미끄러지는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범한다는 얘기죠. 다시 안락사 얘기로 옵니다. 안락사 반대 논증을 봐봐. 치료 또는 생명 유지가 너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의 환자에서 장애인 또는 정치범으로 가는 인과적 연쇄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보면 돼. 생명 유지 이거 아는데 이거 한번 허용하면 히틀러, 정치범, 장애인 걷잡을 수 없어. 몹쓸 결과가 생겨날 거야. 정말? 이라고 해서 실제로 보면 된다고요. 안락사는 글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라는 거야. 환자 본인도 원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할이라고 추측할 때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 결정에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가족,
그다음에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한다는 거야. 죽음을 원하지 않는 장애인, 정치범을 죽이는 것은 안락사의 정의에서조차 최초부터 부합되지도 않아. 그리고 히틀러 때와 같은 독재 시대가 이제는 없잖아. 또 모른다. 미국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죠. 이란, 이스라엘도 이상한 짓 하고 있죠. 진짜 이거는 얘를 또 반박할 수 있죠. 이란 미국 전쟁, 미국 이란 전쟁 하면 또 이게 또 모르겠다. 아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자, 따라서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생각하는 미끄러짐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마지막 단락이죠. 마지막 단락.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이용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은 미끄러지는 일은 불가피하다거나 통제를 잃을까 봐 우려된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 보세요. 그런데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 보수주의적 입장 또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 돼, 미끄러지면.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 꼭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멈출 수도 있어. 그랬더니 또 보수주의적 입장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아니야. 이게 갑자기 평평해지면 어떡해? 얘가 마모돼서 그냥 쭉 미끄러지면 어떡해? 분명히 다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잃을까 봐 우려된다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보수주의적 입장이 얘기하는 공포심이라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내려가는 일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닌데도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때로는 그 사실을 숨기는 수사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법이 하는 일이라고요. 수사법이란 게 뭐야? 말을 꾸미는 거야. 자기 말을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법, 자기의 말을 꾸미는 법, 여기에 사용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문제 한번 봐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란 건 뭐야? 애초부터 처음부터 첫걸음을 허용해도 된다야? 아니죠. 첫걸음마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이거 갖다가 문제를 풀어보자. 행위의 결과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만 허용하자고요? 뭐야? 비슷하지도 않네요. 2번.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는 끊고요. 처음부터 노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답 2번이죠. 여기서 선택지는 나쁜 결과인데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더라? 몹시 나쁜 결과. 몹시. 그 차이죠. 답 2번이야. 3번 보세요. 결과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결과는 몹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틀렸죠. 4번. 사소한 문제는 언제든 통제가 가능하므로 아니요.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쫄이죠. 쫄. 그러니까 익스트림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안 맞는 이론이겠지. 모든 사회 변화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거 뭐지 이건?
모든 사회 변화는 무조건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모드는 오리거든요. 여기선 그 개념이 아니라 작은 게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에서 출발한 것이 몹쓸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땡.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지? 자, 좋아. 2번 보죠. 기억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뭘까요? 이거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무조건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반대 입장의 논리 아닐까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과연 정당한 논증일까? 이거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끌어댄 게 뭐예요? 대머리 논증이죠. 참 이런 것도 대머리 논증. 참 이런 것도 글쓴이는 아무렇지 않게 썼지만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 모르겠다. 알바. 자, 1번 보세요. 대머리 논증은 결국 무슨 뜻이야? 대머리 논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자. 대머리 논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대머리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머리는 아니다 라는 지점을 찾을 수는 없어요. 정확히 뭐 어디까지부터 너 두 가닥만 없으면 너 대머리 이런 건 없잖아요. 야, 너 하나 남았어. 하나 빠지는 순간 넌 대머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류라는 거야. 따라서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자, 1번 일단 볼게요. 1번 미끄러지는 연속선에서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다면 오류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얘는 뭐냐면 지금 일단 대머리이냐 아니냐 이런 거잖아. 대머리이냐 아니냐. 지금 과연 기억이란 게 뭐야?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과연 정당하냐라는 반문을 제기하잖아요. 반문을 제기하고 그 반문을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논증이 대머리 논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머리 논증이 갖고 있었던 건 뭐야? 야, 너 앞으로 13가닥 남았어. 14가닥 빠지면 그때부터 대머리야.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오류라는 거예요. 굳이 대머리냐 아니냐는 우리가 그냥 보면 되는 거지. 대머리냐 아니냐를 굳이 머리카락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다면 오류야? 그냥 오류예요. 그냥 오류라고요. 기억에 대한 반응은 오류일 가능성이 뭐 무조건 100% 오류는 아니지만 그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자체는 그 자체로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요즘에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는 없을 것이고 세계가 다 지켜보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봐봐. 왜 미끄러지는지를 설명해야지. 왜? 오류는 언제 생겨난다는 거야? 쭉 미끄러지면 망하는 거니까. 쭉 미끄러지기만 한다면 오류. 괜찮죠? 그럼 왜 미끄러진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오류가 될 수 있다. 괜찮은 추론이죠. 3번 봐봐. 우려하는, 걱정하는 사건의 인과적 연쇄가 진짜 돼? 그 진짜 아픈 사람이 안락사가 됐는데 이거 아까 본문에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 안락사 시켰다고 히틀러가 또 등장할 것 같아? 괜찮죠? 중간에 멈추거나 통제할 수 있다면 짠! 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비탈길이 무조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괜찮죠? 아무리 미끄러져도 그 연쇄 과정 자체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주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몹시 나쁜 결과까지 안 갈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도 보시죠. 3번.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아까 요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게 대머리 논증인데 니은이 바로 뭐예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고 디귿은요. 대머리 논증이죠. 자, 그러면 얘와 관련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같은 경우는 어떻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거 아닌가? 비탈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비탈길이야. 연속되는 선에서 의미 있는 구분점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이게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죠. 그러니까 미끄러져 내려가기만 해서 몹쓸 결과만 도출해낼 가능성이 엄청 크다. 이거고요. 대머리 논증도 뭐예요? 대머리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머리카락 하나 더 빠지면 대머리고 안 빠지면 대머리가 아니다.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 뭐라고 정의할까?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자, 1번. 기억은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쓰인다. 기억이 아니라 니은은 얘들아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왜? 왜 아니야?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보수주의자인데 난 지금 현준이가 뭘 더 얘기하려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말을 끝까지 다 안 하네. 물론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그림 그리지 않았니? 무서워 이거죠. 안 돼 몹쓸 결과야.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다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있다니까. 그랬더니 보수주의적 입장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깎였으면 어떻게 하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매끈맞게 누가 기름칠 해놨으면 어떻게 하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니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공포심 주장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 수사학적으로 쓰인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모 정도 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얘는 답이 안 돼요. 니은 볼까요? 디귿 볼까요? 자꾸 니은과 디귿이어서 헷갈리네. 디귿은 대머리 논증이잖아. 대머리 논증은 확실성을 보이는 데 쓰이니? 반대죠. 대머리 논증은 오히려 모호함을 보일 때 쓰이겠죠. 어쨌든 1번 땡. 자, 3번 문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니은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어떤 결과야? 몹시 나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잖아. 요거 괜찮네. 디귿은 예측할 수 없다예요? 예측할 수 없을 때 쓰이니? 그냥 예측하는데 안 쓰이는 거죠.
쓰이지 않는 거지 예측할 수 없을 때 쓰는 게 아니죠. 3번. 니은과 디귿 모두 의미 있는 구분점이 없다. 얘도 의미 있는 구분점, 대머리 논증도 의미 있는 구분점이 없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맞지? 그래. 그래서 3번이에요. 4번. 디귿이 오류인 것처럼. 이거 오류죠. 대머리 논증 오류예요. 오케이. 니은도 언제나 오류라고 할 수는 있어? 아니에요. 언제나 오류라고 할 수는 없죠. 왜요? 오류일 수도 있는 거죠.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번 볼까요? 디귿과 달리 니은은 대머리 논증과 달리 니은은요. 연속성상의 구분 문제를 다룬다. 디귿과 달리가 아니라 디귿과 니은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두 개를 다 해야지. 왜 얘랑 뭐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땡.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4번인데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해도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 자, 보세요. 리을의 관점. 리을이 뭘까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리을의 관점.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오류가 아니라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복의 논증을 비판해 보자. 자, 복의 논증을 자, 얘들아 잠깐 선생님 볼래요? 정진아 힘내서 봐봐. 발문 자체가 복의 논증을 비판이잖아요. 그 예를 까는 거예요. 그 문제 푸는 건 쉬워요. 얘가 어떤 입장인지. 그 예를 잘 읽어봐봐. 초기 14일 내의 배아에 대한 실험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만약 허용되잖아? 그러면 연구자들은 그 이후의 발전 단계에는 모든 배아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거야. 더 나아가 갓 태어난 아이도 실험 대상으로 삼을걸? 그럼 매우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다른 말로 몹쓸 결과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얘의 의견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얘를 비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실험을 옹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실험을 옹호해야 하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오류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본문에서 얘기했던 거 뭐가 있었어요? 미끄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땅이 있거나 아니면 얼마나 미끄러질지 스스로 컨트롤하면 되지 않아?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을 반대하는데 이러면 되잖아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본문만 이해하면 틀릴 게 없다니까요. 봐봐.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하더라도 끊고요. 편안한 죽음을 원하리라고 추측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논리야? 안락사를 뭐 하는 거야? 반대하는 쪽 아니야? 안락사 반대랑 실험을 옹호하자라고 이 논쟁을 비판하는 거랑 깊게 연관성 없죠. 그래. 여러분들 혼란하게 하려고 이런 선택지 주는 거라고요. 2번. 초기 14일 내의 배아라고 해도 끊고요.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죠, 이건? 14일 내의 배아라 하더라도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을 갖는다. 이건 무슨 뜻이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 뭐예요? 실험하지 말자죠. 그러니까 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틀린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아예 고민할 계제가 되질 못하지. 그 다음에 3번. 배아는 이게 착상하지 못한다? 배아가 있어도 이게 엄마 뱃속에 착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끊고 이는 신생아와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에이씨 착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 이건 뭐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실험 옹호는 괜찮죠. 다 착상되는 건 아니니까. 이는 신생아와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라고 해서 얘를 설명했을 뿐이지 비판했어 안 했어? 비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럴싸해 보여도 비판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은 거야. 4번. 초기 14일 내의 배아에서 갓 태어난 아이로 이어지는 연쇄에서 끊고요. 인간의 특징이 생기는 곳이 있다. 오케이. 이게 뭐야? 초기 14일 내의 배아에서 갓 태어난 아이로 이어지는 연쇄가 있어요. 이걸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래. 오케이. 평평한 땅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죠. 5번 볼까요? 3개월 된 태아는 초기 14일 내의 배아보다는 인간에 가깝지만 갓 태어난 아기보다는 인간에 가깝지 않다. 그러니까 얘도 뭐가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비판하라니까 왜 비판을 안 해? 비판이 없으니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하고 정리하면 돼요. 5번. A의 의미. 수빈아, A가 뭐였지? 1번이죠. 반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작은 거 훔치다가 나중엔 소도둑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잠깐 쉬십시다.